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지식인의 FAQ의 A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국가배상 제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문제인데요. 고의라는 건 말 그대로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 말하죠. 즉, 자신이 이렇게 하면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은 모르고 하는 것, 쉽게 말해 실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라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부주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건 모를만하다 정도는 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도 과실도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통 일반의 공무원, 즉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판례의 문구 그대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실에는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습니다. 중과실은 과실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말하고 경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을 말합니다. 중과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과실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따위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 둘로 나뉘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란 결국 고의, 중과실, 경과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배법 제2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경과실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든 중과실이 있든 경과실이 있든 국가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난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 즉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야, 네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줬으니까 그 돈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국가가 배상해줄 책임이 없고 경과실이면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에다 국가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두 가지 선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국가에다가 국가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만일 국가에다가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든 말든 할 것이고, 국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국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즉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문제입니다. 공식 약칭은 자동차 손배법인데 수험계에서는 더 줄여서 흔히 자배법이라고들 하죠. 일단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조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둘째,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즉 인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면책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면책요건은 말 그대로 이제 예외 사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만일 첫째 요건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가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 국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자배법은 국배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지닙니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배법보다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배법상의 책임이 성립되면 자배법상의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 자배법상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국배법상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국가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다? 국가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죠? 물론 실제 운전은 공무원이 할 겁니다. 즉 실제 운전은 공무원이 하지만 그것이 국가를 위해 운행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국가가 자배법상의 배상을 해줄 책임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 개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배상을 할 것이고, 공무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하니까요.
교재에 따라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무원이 관용차를 운영한 경우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이 개인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단 공무원이 관용차를 운전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국배법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만일 공무원이 운전을 한 것이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의 자배법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국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국배법의 메커니즘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공무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또 별도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이원화되는 것이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가에는 국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자배법상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혼자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을 지거나 하겠죠. 사실 자배법 문제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메커니즘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셨는지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육군 중사가 자신의 개인 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훈련 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례입니다. 16년 지방직 7급 시험에 출제된 판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사례이기 때문에 자배법을 떠올려야겠죠. 자배법 문제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게 뭐였죠? 운행자성입니다. 국가의 운행자성이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육군 중사가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했죠. 그러면 국가의 운행자성이 없습니다. 이까지 파악했으면 다음 단계는 뭐죠? 2차적으로 국배법상의 책임 여부 따져야죠. 보니까 육군 중사가 훈련 지역 일대를 살필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판례는 이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국가에게는 국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고 육군 중사 개인에게는 운행자성 유무에 따라 자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취지가 따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군 중사에게 자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논리는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역시 국가의 운행자성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니까 공무원이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 즉 관용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로 나오죠.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군 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 시간 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역시 국가의 운행자성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국가가 아니라 군, 즉 지자체입니다. 아무튼 운전수가 군 소속 차량, 즉 관용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군의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같지만 더 읽어보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을 위하여 상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2차적으로 국배법상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죠. 직무 관련성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보니까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으로 운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는 자배법상의 책임도 국배법상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 개인에게 자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만일 인정된다면 이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꼼짝없이 피해자에게 자배법상의 배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상으로 국가배상 제2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